친절한 마케터.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오늘은 오랜만에 블로그 마케팅 이야기를 갖고 왔고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항상 상위 노출. 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네이버 블로그 근데 아직도 해요? 저는 사실 하면 무조건 효과 있다 맞아. 주의해요. 네, 맞아요. 왜냐? 우리가 통계를 보면 검색하는 사용자 중에 70%에서 75%는 아직도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맞아. 항상 어디선가에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검색해서 뭔가 구입할 때는 네이버 가서 검색해서 사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네이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네이버에 우리를 노출시킨다 가장 쉬운 게 블로그잖아요. 돈 들이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들이지 않아요. 그럼 뭘 들여야 돼요? 노력. 시간. 요거 하셔야 돼요. 음. 대신에 에너지 투자하는 거죠. 돈 대신에. 네, 그래서 돈 쓰고 싶으면 돈 쓰고 빠르죠. 돈 안 쓰고 싶다 그러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서 블로그 맞아. 하시면 효과는 사실 무조건 있어요. 근데 조금 알고 하시면 덜 힘들게 하실 수 있으니까 상위 노출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알고 하시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네. 키워드. 키워드 사용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죠. 이거는 고객이 찾아오는 길이죠. 저기 그 사전 있나요? 사전에 근데 이보다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맞아. 고객이 내 블로그를 찾아오는 가장 길이에요. 핵심적인 길. 그리고 그 길을 많이 만들어 놓을 거냐, 넓은 길을 만들어 놓을 거냐, 그게 사실 키워드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잘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교육을 저희가 많이 해봐도 잘 못해요. 제일 어렵죠. 이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키워드 조회수를 반드시 좀 보시라는 거예요. 네이버 광고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광고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거기 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다 기억해요. 오른쪽 상단에 광고 시스템 들어가서 파란색으로 된 거죠. 네. 상단에 도구의 키워드 도구. 거기에 총 5개까지 키워드 넣으실 수 있고요. 키워드 조회 누르시면 그 밑으로 쭉 나옵니다. 네. 안 봐도. 안 봐도 다 너무 눈에 보여. 거기 가셔갖고 내가 오늘 내 글에다가 넣고자 하는 키워드 한 개 고르시라고 해요. 맞아요. 거기 가서 조회수를 보고 골라서 넣어라. 근데 우리가 거기 가시면 다양한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번 그 사이트를 글 쓸 때마다 들어가면 사실 좀 귀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와 관련 있는 단어를 시간 한 번 내셔서 하루 동안 거기서 쫙 조회를 해서 엑셀로 키워드, PC 조회수, 모바일 조회수 이렇게 쫙 정리해 놓으시라고 저희가 항상 추천을 좀 드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실 때 한 20개, 30개 저는 뽑아보시면 더 많이. 더 많이. 저는 사실은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으시라 그래요. 저 초반에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데 시간을 좀 내서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아서 맞아요. 제일 좋죠. 그거를 표로 딱 인쇄까지 저는 사실 하시라고 제일 추천드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10명에 진짜 한두 번 정도? 웬만해서는 잘 안 하시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꼭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키워드를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내가 쓴 것만 쓰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키워드 조회수를 보고 키워드 리스트를 만드세요. 두 번째. 이렇게 키워드를 음. 찾았는데 이 키워드 중에서 어떤 거를 써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또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여쭤보잖아요. 키워드 조회수 큰 거 쓸까요, 낮은 거 쓸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대부분 큰 거 쓰겠다라고 항상 이렇게 손을 들어요. 조회수 높은 거. 맞아요.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쓰는 게
블로그 마케팅에 더 효과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는데 블로그 처음 하시는 우리 초보 블로거들은요 무조건 키워드 조회수 낮은 거 써야 되죠. 낮은 기준이 어느 정도죠? 저는 낮은 기준은 10. 자꾸 맨날 10이래. 이제 막 블로그 열었다 하시면 전 무조건 10. 저는 100 이하. 100 이하. PC 조회수 기준 100 이하. 100 이하. 그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키워드 광고에서 키워드 PC 조회수 기준 100 이하. 100 이하를 못 찾는다. 그럼 저는 200 이하까지 가시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키워드 조회수 낮은 것부터 무조건 골라서 그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에 넣어라. 왜 낮은 거를 써야 할까요? 키워드 조회수가 높은 거는 네. 그 단어를 넣어서 글을 쓰는 사람도 많죠. 네. 그러면 치열한 경쟁 속에 내 글이 네. 1페이지에 나오는 거랑 네. 경쟁이 덜 치열한 경쟁에서 내 글이 1페이지에 나오는 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맞아요. 선택하는 거죠. 우리 왕초보는 힘이 없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1페이지에 노출이 될 수가 없죠.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요. 내 블로그가 좀 이렇게 조회수 높은 거를 잡을 수 있을 때 쓰셔야 돼요. 지금 상태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낮은 조회수밖에 노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맞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좀 조회수 낮은 키워드는 진짜 구입하시려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구입까지 좀 연결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세 번째는 키워드를 조합해라.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조회수 낮은 키워드 찾으셔도 썼는데 노출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사실 경쟁이 좀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진 않더라도 쓰는 사람이 많아서 내 글이 상위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낮은 키워드를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계속 낮은 데가 들어가 밑으로 나갔어. 근데 이런 글이 쌓이지 않아요? 이렇게 좀 낮은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 노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글이 쌓이면 내 블로그가 이렇게 커요. 탄탄하게 또 큽니다. 글이 쌓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이런 거 초반에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노출되는 거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세부 키워드 쓰시라는 거예요. 아주. 아니야 10 가라는데 저는 10부터 그냥 근데 더 낮은 걸 찾으라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더 낮은 거 쓰셔야죠. 근데 이제 키워드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강사님 말로는 조회수가 낮아도 노출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너무 걱정하고 신경 쓰지 말고 맞아요.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있어요. 상위 맞아. 노출은 그쵸? 그러니까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구나. 맞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날 또 다른 키워드 써고 되나 안 되나 보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자꾸 우선 글이 조금 더 쌓여지고 연습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세요.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상위 노출 방법 알려드리면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쓰면 될 거다 생각해서 쓰시는데 안 되면 이게 또 실망감이 엄청 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네. 네이버는 네이버 블로그를 절대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왕초보 블로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점수가 있는 거죠. 0점부터. 0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글을 열심히 쓰면 뭐 꼭 매일매일 아니어도 그쵸? 일주일에 뭐 최소 3개? 3개, 최소 2개. 3개, 일주일에 2개, 3개 힘들다고 하세요. 요즘 분들은 열정이 많이 떨어졌어. 진짜 하나 쓰면 다 알지. 저 옛날에는 맨날 글쓰기 했어요. 오히려 좋을 옛날에는. 그래도 저는 일주일 3개 가시라고 합니다. 제일 좋죠. 네, 최소 3개는 하셔야지 효과 있다고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2개, 3개 가다 보면 열심히 글 쓰고 사진도 넣고 그 다음에 키워드도 넣고 그래서 글 쓰고 방문자도 생기고 사람들 와서 댓글도 달아주고 이러면 내 블로그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점점 점수가 올라가서 결국에 높은 점수의 블로그를 갖고 있는 블로그가 큰 키워드 상위 노출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조회수 높은 키워드, 큰 키워드. 점수가 낮은 우리는 항상 조회수 낮은 키워드 상위 노출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홍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낮은 키워드를 공략해서 노출시켜서 사실 홍보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상위 노출 잘 되는 블로그만이 홍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상위 노출시키는 글쓰기를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세 번. 네. 진짜 제일 좋은 거는 글 일주일에 5개씩 한 달 정도만 하시면 무조건 크잖아요. 블로그 진짜 커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블로그 점수라는 게 있다. 그래서 핵심은 요 점수 낮은 블로그는 작은 키워드 도전하고 네. 높은 블로그는 높은 키워드 도전하자. 네. 네. 자, 그다음 글쓰기 이제 핵심이죠. 네. 그래서 텍스트의 양을 늘려라. 요즘 네이버가 점점점 글 많은 글을 좋아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많은 글을 좋아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요리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반찬할 때 요리 레시피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요리 블로그들이 또 상위 노출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되게 치열하죠. 그게 딱 눈에 보여요. 맞아요. 이분들이 주저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시피 얘기는 요만큼인데 앞뒤로 주저리 얘기를 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주저리 하냐면 텍스트 많은 글이 상위 노출 잘 된다는 걸 이분들은 너무 빠삭히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텍스트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글 쓰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텍스트 양을 좀 늘려야 되죠. 실제로 그 병원 원장님들이 진짜 원장님들이 하시는 블로그 노출 되게 잘 되잖아요. 거기엔 이미지가 많이 없고 다 글만 있거든요. 원장님들은 이 글 쓰는 걸 또 잘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또 이게 전문성 있는 내용을 좀 어렵지만 본인이 아는 대로 그냥 풀어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글이 많다 보면은 블로그가 금방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못하는 게 글쓰기인데 네. 네이버가 좋아하는 게 글 많은 블로그를 좋아해서 맞아요. 안타깝지만 자, 글 많은 블로그를 좀 만드시고 네. 글의 양은 얼마나 써요? A4지 한 장을 쓰셔야 되는데 어렵다 하시면 반장부터 그냥 좀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이제 막 너무 부담감 있게 쓰시지 말고 아까 그 요리 블로그에서 썼던 것처럼 주저리 내용 오늘 날씨는 어떤데 뭐 식사는 다 하셨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시작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냥 편하게 좀 자유롭게 글쓰기를 좀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텍스트의 양을 좀 늘리시는 거. 그다음 6번째는 직접 찍은 사진이나 직접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네이버는 너무 똑똑하죠. 똑똑해요. 그래서 네이버가 싫어하는 거는 중복되는 키워드, 중복되는 텍스트, 중복되는 이미지. 사실 이 세 가지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중복 이미지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죠. 맞아요. 특히나 눈에 보이는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 있죠. 뭐 세무사님, 노무사님, 뭐 이런 분들, 또는 뭐 이렇게 지식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게 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사진 같은 걸 많이 다운받아서 쓰기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는 다 알죠. 다 알아요. 너무 똑똑해서 그 검색 옵션이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유사 문서를 제외하고 보여주는 거, 포함하고 보여주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사 문서를 제외하고 보여줘요. 그래서 뭔가 중복되는 이미지 쓰시거나 중복되는 글 쓰시면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네. 온라인에서 갖고 와서 저장한 사진 쓰지 마세요. 그러면 똑같이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있는 사진은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이버가 다 알아요. 왜냐면 그건 나만 갖다 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있는 사진들 누구나 다 지금 갖다 쓴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미지죠. 쓰지 마세요. 그다음 유료 이미지 사이트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돈 내고 쓰시는 분들 올렸던 거죠. 나만 쓰는 게 아니고 너도 나도 쓰는 거니까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이미지를 그냥 사진을 직접 찍어서 쓰세요. 요 얘기를 항상 제일 많이 드려요. 그러면 사진은 몇 장 나와요? 사진은 저는 8장에서 10장 넣으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이 초반에는 이렇게 안 넣으셔도 돼요. 한 5장. 맞아요. 처음에는 5장? 5장. 그래서 점점점 좀 올라가면서 늘려가시는 거. 하면서 한 10장? 그쵸. 10장 사실 쓰면 빡빡하죠. 맞아요. 어. 좀 나는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10장 정도는 넣으셔야지 노출이 될 거예요. 근데 좀 왕초보는 사실 5장만 써도 괜찮죠? 쓰셔도 돼요. 낮은 키워드 쓰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 사진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쵸? 네.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썼던 사진 또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인데 이거 또 써도 되나요? 돼요? 이런 질문 많이 주시죠. 맞아요. 근데 저는 하지 마시라고 해요. 저도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저희가 아예 안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데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자꾸 쓰게 돼요. 그게 초반에 사실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하지 마세요 해요. 근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 다 쓰고 맨 밑에다가 왜 명함 이미지 하나 만들어서 넣잖아요. 네. 근데 그 명함 이미지 한 장을 만들어 놓은 걸 매번 넣어요, 글 쓸 때. 그러면은 이거는 또 넣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런데 요 한 장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매번 쓰는 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만든 명함 이미지 이번 달까지만 쓰시고 다음 달에 또 다른 이미지 하나 만들어서 쓰세요. 이렇게 제일 좋죠. 매달 바꿔 쓰신다거나 아니면 3개월, 6개월에 이렇게 바꿔 쓰신다거나 하시는 방식으로 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뭐가 있죠? 그렇다면 중복 이미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준이 어떤 건지 많이 물어보죠. 많이 물어봐요. 그냥 이렇게 잘랐으면 되나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르셔도 은근히 네이버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이 보이면 같은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도 안다. 네이버도 중복 이미지라고 인식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설명해요. 맞아요. 네이버 검색 엔진이 사람 눈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뭐 그걸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뭐 흰색이 분포되어져 있는 퍼센트, 뭐 검정색이 분포되어져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컬러의 분포 퍼센테이지를 보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검색해주는 서치도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다 잘 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추천을 할 때는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없어서 편집을 해야 된다고 하면 편집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 위쪽으로 뭐 이렇게 컬러 테두리를 씌운다거나 크게 또는 안에다가 컬러 박스를 넣으신다거나 근데 글씨를 넣으시거나 근데 이 비율이 한 50% 이상 정도 그쵸. 차지하게끔 편집하시는 굉장히 과한 편집을 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과한 편집을 하는 고민을 하시는 바에는 저는 그냥 하나 찍으시라고. 맞아요. 이 편집하는 것도 근데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이런 이미지 편집을 하는 거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뭘 추천하고 있죠? 미리 캔버스. 네, 아주 괜찮습니다. 쓰면 쓸수록 좋다라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원래 한때는 그 타일 사이트를 많이 추천드렸었어요. 저희가 카드뉴스 사이트. 네. 근데 그게 유료죠. 유료로 전환된 후부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미리 캔버스 사이트를 많이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중복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드리는 얘기가 저작권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되죠. 모든 그런 저작 컨텐츠에는 저작물에는 그런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뭐 사진 절대 쓰면 안 되죠. 안 되죠. 초상권. 그리고 또 사진에는 뭐 얼굴이 나오면 초상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상권도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도 있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내가 미용실을 해요. 그래서 오늘 송혜교 머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막 쓰고 싶은 거예요. 송혜교 사진을 넣지 않았어요. 네. 근데 송혜교 머리라고 썼어요. 근데
이 단어조차도 이 유명인의 이름도 언급하면 이거 이 퍼블리시티권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름 갖고는 뭐라고 문제 삼는 그 전례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보통 그 송혜교 머리라고 하고 송혜교 얼굴이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 사진을 넣었을 때 이걸 가지고 초상권, 저작권, 그냥 퍼블리시티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팩스가 날라오죠. 맞아요. 예전에 이거 많이 받았었죠. 저희도 받아봤어요. 왜냐면 한때는 이런 걸 아예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맞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법무법인들이 나와서 돈을 벌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걸 이렇게 잡아서 엔터테인먼트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잡아서 벌금을 이렇게 뭔가 받아내기도 했었어요. 그쵸? 한때 맞아. 굉장히 심하게 잡아냈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위반을 한 건 잘못이긴 해요.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말자. 맞아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직접 찍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좋고 안 되시면 무료 이미지를 편집해서 쓰시고 그렇게 해서 직접 찍은 사진과 그다음에 제작한 이미지를 쓰시는 쪽으로 추천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 8번째. 8번째 동영상을 넣어라. 동영상은 왜 중요하죠? 동영상은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아. 네이버 검색 엔진이 넣으면 일단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 검색해 보시면 딱 보여요. 검색해서 1페이지에 있는 글들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대부분 영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영상이 들어간 글을 상위 노출을 잘 시켜주는 거예요. 옛날에 저 책 낼 때만 해도 동영상이 옛날에 진짜 더 중요했었어요. 옛날에는. 아 그래요? 블로그 초반에는 영상 들어가는 컨텐츠를 좋아해서 사실 상위 노출 시킬 때 저도 영상을 꼭 넣자 했었는데 네. 자꾸 사람들이 영상을 이렇게 넣어서 상위 노출을 의도하니까 네이버에서 한동안은 영상의 중요성을 무시했었어요. 중요도를 좀 낮춘 거죠. 넣어도 노출되고 안 넣어도 노출될 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영상을 넣으라고 말을 안 했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다시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유튜브가 막 난리 나면서 그러면 아마 한 1, 2년 정도 전? 맞아요. 부터 전부터. 영상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커지면서 맞아요. 상위 노출에도 영상의 중요도가 높아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 요즘에는 항상 넣으시라고 하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예전에는 뭐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미지 이런 식으로 섹션들이 많이 나왔다면 요즘엔 동영상 섹션이 많이 위쪽으로 배치가 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동영상 영역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죠. 맞아요.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막 블로그 시작하신 분들은 노출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는데 이때 한 일주일, 뭐 길게는 일주일 지나서도 노출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글만 쓰시면 노출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이때 처음에 글 쓰실 때 영상을 좀 넣어 보시면 노출이 또 금방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네이버가 아무튼 동영상을 되게 좋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동영상을 넣으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 맞아요. 자, 그다음 9번째. 댓글 중요한가요? 전 댓글 파워 인정합니다. 네. 아직도 맞아요. 여전히 이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댓글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블로그 운영자가 스스로 댓글을 다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나는 글을 열심히 쓴 것까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달아주는 거기 때문에 댓글은 계속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댓글, 스크랩, 음. 공감 음. 이렇게 남들이 와서 하는 행위들이 이 글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상위 노출이 훨씬 더 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은 이 댓글을 굉장히 늘리려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댓글을 늘리려고 작업을 한다는 개념은 내가 많이 돌아다니는 댓글 맞아. 달고 다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댓글이 항상 뭐 50개, 100개 이상씩 이렇게 쫙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내 글의 힘이 더 커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상위 노출 됐을 때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네. 그래서 댓글은
댓글 파워 여전하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좀 달고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나도 댓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이 댓글은 근데 다른 SNS에서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 인스타, 뭐 유튜브 마찬가지로 댓글 같은 게 많이 달리면 콘텐츠가 좀 질이 좋은 콘텐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는 네. 이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페이지 뷰와 네. 체류 시간. 우리가 블로그를 조금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하면 이게 통계 페이지에서 볼거리들이 생기죠, 많이. 맞아요. 보다 보면 페이지 뷰는 내 블로그에 온 방문자가 글을 한 개 봤냐, 그러니까 한 페이지 봤냐, 두 페이지 봤냐, 두 개 봤냐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페이지 뷰가 방문자 수와 페이지 뷰 수가 거의 비슷해요. 1에서 1점 몇 가지밖에 안 가요. 1.5 이상, 뭐 2배 이상 가면은 페이지 뷰 수가 굉장히 높이 잘 가는 케이스예요. 페이지 뷰가 높다는 거는 네이버 프로그램이 인식을 했을 때 이 블로그가 어머 방문자 와서 글을 한 개 보고 다 나간 게 아니라 두 개 보고 세 개 봤다라고 인식을 하면 당연히 이 블로그 좋다라고 인식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페이지 뷰 수를 높이세요. 그게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페이지 뷰 수를 어떻게 높여요? 사실 이제 쓴 글의 하단에다가 링크 연결 제일 제일 쉽죠.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맞아. 내 글 맨 아래에다가 내 이 글과 관련 있는 다른 글 링크 거는 거. 맞아요. 그냥 수작업이지만 이거 사실 별거 아닌데 잘 안 해요, 많이들. 귀찮아. 자기 오늘 좀 약간 얼굴이 만사귀찮은 표정이야. 진짜 이런 작업들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시면 되게 귀찮아. 근데 이 블로그는 이런 귀찮은 작은 작업들이 많이 맞아. 필요해. 맞아. 뭐 예를 들면 배너 만들어서 넣는 거, 그다음에 또 동영상 첨부해야죠. 그다음에 전화번호 링크 거는 거 있잖아요. 모바일에서 연결되는 거. 맞아. 뭐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사소한 작업들의 연속들이야. 맞아요. 근데 이거 다 이렇게 잘 채워놓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상위 노출뿐만 아니라 고객이 오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페이지 뷰도 올리는데 내가 내 글을 보는 이 현재 공간에서 다른 글들을 더 노출을 좀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최대한 글을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단락을 나눠주시거나 스티커를 넣으시거나. 네.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이 글을 보는 시간이 내 블로그에서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이 블로그 지수가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이 블로그가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맞아요. 기계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체류 시간을 늘려라. 체류 시간 그것도 중요해요, 대표님. 글 쓸 때. 아, 그 은근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글 쓸 시간이 없어서 메모장에다가 글을 다 썼다. 이미지도 모아놨다.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이미지도 한꺼번에 다 넣었어요. 그러면 한 5분 걸리거든요. 맞아요. 3분에서 5분. 근데 이 정도의 글쓰기는 이만큼의 글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계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시간을 만들어내시면 상위 노출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되시는 분들은 또 돼요. 근데 이게 막 쌓이다 보면은 몇 달 지났을 때 갑자기 노출이 안 돼. 그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글 쓰실 때 이렇게 어딘가에 썼다가 붙여 넣으실 때 다 쓰시더라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켜주세요. 그러니까 글 쓰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죠. 맞아요. 글 쓰는 시간이 정상적인 시간을 좀 확보해 놓는 글쓰기를 하시라는 거. 맞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노출이 안 됐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걸 확인해 봤는데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글쓰기를 안 하고 저는 항상 블로그에다 넣고 글쓰기를 장시간 하기 때문에 전 주로 이제 메모장에서 넣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글쓰기 시간도 반드시 확보가 되는 게 맞아요. 필요하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리는 얘기는 글을 읽는 사람의 체류 시간도 중요하다. 많이 길어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상위 노출 됐는데 방문자가 우르르 막 하루에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왔다가 들어왔다가 에이 뭐야 관련 없는 글이네 하고 쑥쑥쑥쑥 빠져나가면 이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관련 있는 글로 유입이 된 방문자가 글을 쫙 읽는 이런 정상적인 체류 시간,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이 더 길어지는 부분들이
내 블로그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체류 시간을 확보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동영상을 넣는 거. 아 맞아. 그럼 동영상을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동영상도 내용이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사실 지금 얘기해주신 게 다 정석으로 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이런 걸 다 하려면. 맞아. 그러면 그냥 사실 이거 다 몰라도 매일매일 그냥 글만 잘 쓰면 되긴 하는데 그치? 맞아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상위 노출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냥 본인이 아는 대로 글 쓰고 직접 찍은 사진 올리신 분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꼭 이거 어떻게 피해갈 것만 생각하는 거 있죠? 아 이거는 피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가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서 할까? 이 꼼수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 맞아. 저는 이제 최대한 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는 정도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참고하셔서 네이버 블로그 하실 때 혹시 몰라셨던 점 있었으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도움이 좀 되셨겠죠? 많이 되셨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